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오늘도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살펴볼 뉴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상보다 높았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나스닥이 3% 폭락했습니다. 두 번째, 원스토어, 테린페이퍼 모두 결국 상장을 철회했네요. 세 번째,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윤 정부에서 폐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리오프닝이 오면 항공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커퓨에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마트와 코스트코에서 식용유 1인당 1개에서 2개로 구매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11일 미국 3대 지수는요, 개장 전에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인 8.1%보다 높았던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를 보이자 페드가 인플레이션 잡는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는 공포감이 커지면서요,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였고 결국 3대 지수는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세를 더 크게 보이면서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 하락한 31,800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3% 급락한 11,360포인트, S&P 지수는 1.6% 하락한 3,93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땠길래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8.3%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측치인 8.1%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물가 지수는요, 3월 CPI 증가치인 8.5%보다는 0.2포인트 낮은 증가폭이었지만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시기상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왼쪽의 차트를 통해서도 전월 대비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러다가 다시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진 거죠. 특히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지수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예측치인 0.4%보다 증가한 0.6%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물가는 지난달 대비 오름세가 꺾였지만 주거, 식료품, 서비스, 여행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 이러한 물가지수 발표에요, CNBC는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CPI 발표를 물가 상승 억제에 있어 페드가 현재 뒤처져 있다는 신호로 보고 페드가 더 가파른 긴축 정책에 나설 것으로 시장이 예상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75bp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CPI가 나오자마자 폭등했지만 장 막판 하락 마감해서 3% 이하에서 마무리되었고요.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가동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WTI 가격도 전일 대비 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가 어제인 11일 결국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 현대엔지니어링을 시장으로 보로노이, 대명에너지, SK실더스에 이어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까지 총 6개의 기업이 공모를 철회한 것인데요. 다만 이 중에서 대명에너지는 공모 가격을 크게 낮춰서 지난주에 다시 상장을 추진했죠. 뿐만 아니라 이미 상장한 새내기 기업들의 주가도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기사는 분석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 4월에 상장한 155개의 공모주 중에서 64곳, 약 40%가 주가가 현재 공모 가격을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사에서는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으로 크래프톤, 롯데렌탈, SD바이오센서, HK이노엔, HPO, 시엔투스, 성진 등을 들었는데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어서 기관 경쟁률이 낮았던 크래프톤이 50%나 하락했지만 기관 경쟁률도 매우 높았던 HK이노엔도 공모가 대비 무려 36%나 하락한 상황이라 기관 경쟁률이 높건 낮건 공모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 안에 상장을 계획 중인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CJ 올리브영, 현대오일뱅크, 마켓컬리, 소카 등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을 연기하거나 공모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윤 정부가 보유 주식 100억 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폐지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 방침을 결정했고 2023년부터는
대주주, 개인 투자자 구분 없이 5천만 원 이상 양도소득을 올릴 경우에 세금을 내게 하도록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를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신설을 했는데 윤 정부에서 100억 원 이하에게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거죠. 다만 이러한 양도소득세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국면인 상황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 추진돼서 법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 이행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낮춰주겠다고 했고요. 물적 분할 관련해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와 소통이 미흡한 경우에는 상장에 제한을 두기로 했고, 상장 폐지 요건을 정비하며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항목인데요. 새 정부에서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서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차이를 좁혀서 결국에는 다시 공매도를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30만원 항공권이 코로나 이후 90만원으로 오는 여름 휴가에 발동동할 수도 있다는 뉴스원 기사입니다. 밤 비행기 제한에 항공권 값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밤 비행기 제한이 뭐냐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2020년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비행 금지 시간인 커퓨를 설정했는데요. 현재 지정된 커퓨 시간은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시에 격리를 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커퓨 조치에 의해서 외항사의 경우에는 밤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발할 비행기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요, 항공권 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거죠. 제 주변에도 외국으로 여행을 나가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급 부족에 더해서 WTI 등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 할증료도 크게 오른 만큼 당분간 항공권 가격은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비행기 티켓 값은 내려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마트의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가 식용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인당 구매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창고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요, 전국 트레이더스 매장 20곳에 1인당 식용유 구매 개수를 2개로 제한했고요. 외국계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는 전 지점에 일부 식용유 제품에 한해서 1인당 1일 1개로 구매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트들이 식용유 구매 제한을 두는 건 야너주 뉴스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지난달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팜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팜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식용유로 쓰이는 팜유의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서 해제 가격이 요동치는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가격 정가로 이어져서 다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후에 마감 뉴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마감 뉴스에서 만나요. 안녕.